적이 공격을 해오는데 병력이 좀 적고 무기가 좀 나쁘다고 해서 이건 도저히 이 전선을 지킬 수 없다 하고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소 국제 경기가 불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해서 이건 할 수 없다 한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은 이 총력 안보 체제 하에 있어서 전 국민들이 싸우는 전사와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창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했던 영화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그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 분장에 사용됐던 속눈썹이 한국산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 한국산 속눈썹과 가발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던 때의 얘기입니다. 수출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래서 아이디어는 다 동원해야 했고 가진 것이라고는 이 두 손과 솜씨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30여 년, 우리 수출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획기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 61위에 불과했던 무역 규모는 13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수출액도 100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수출 신화, 과연 그 신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얘기들, 바로 샘플 가방 하나를 들고 전 세계를 발로 뛰었던 무역 상사맨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무역 상사, 과연 한국의 수출 신화에서 그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빛과 그늘은 무엇이었을까요?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연속 기획으로 마련해드리고 있는 신화를 만든 사람들. 오늘은 무역 상사들과 온 국민이 함께 뛰었던 수출 전선의 뒤안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make exactly the same as this sample? 홍콩산이군요. It's Italian top-level brand. It's made of 100% cotton. I heard Koreans make their products very cheap, so I came by. I wonder about the quality. And besides, I've never dealt with Korean companies before. 언제 떠나실 예정입니까? I'm leaving for Hong Kong tomorrow at 2. Then I return to LA the day after. Could you send me some of those samples so I can consider them and the possibility of making a deal? 언젠가 오늘 저희를 찾아오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우선 원단부터 빨리 준비시키고 원산, 단추, 그 염색 공장 지금 당장 전화 걸어서 대비시켜요. 이거죠. 그리고 정영호 씨, 예. 이거 들고 빨리 부산 공장 날라. 내일 아침 10시까지 완성된 우리 샘플 내 책상에 갖다 놓도록. 아니 내일 아침 10시까지요? 아니 지금 벌써 오후 7시입니다. 9시 마지막 비행기 있잖아. 아니 이 사람 아까 옆에 있었으면서 몰라? 그 사람 시험 삼아서 우리 보고 샘플을 만들어 보라는 거지. 우리를 못 믿고 있어. 내일 당장 홍콩으로 나르면 이미 끝나는 건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볼 거야? 아니죠.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자네 혹시 이 돈 쏟아지는 소리가 어떤지 들어본 적 있나? 그 소리 듣고 싶으면 지금 당장 뛰어! 공장님 그래. 첫째 10만 장이나 계약이 달릴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 아니 그 샘플 하나 때문에 이 전 생산 라인 사람들 다 동원해서 야근하는 거 안 보여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가서 밥이나 드시고 새벽 2, 3시만 와보세요. 예? 예? 자, 예. 그래. 거기 잘해줘야지. 공장장님, 아무리 찾아봐도 샘플과 비슷한 단추는 없는데요. 아니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 아니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통금 풀리면 어디 가서 구워오든지 아니면 부산 시장을 뒤져보든지 해야죠.
Hello? 원하시는 가오토 샘플 몇 시쯤 보시겠습니까? Pardon me? 어떻게 저희가 호텔 쪽으로 가는 게 편하실까요? Excellent. TC 6535입니다. 오리지널보다 훨씬 실용적이면서 가격은 3분의 1로 다운시켰죠. You mean you completed this overnight? The sewing is good, except the color buttons. It doesn't match. Well, if you can make a sample overnight, I don't got a problem with that. Now, we gotta make a deal.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Yes? 저희 회사에서 만든 다른 샘플도 한번 보시죠. 자, 앉으시죠. Very good. Can you make these samples with the same material as this one? 물론입니다. Next week I start my sales show, and I'd like to have the samples by then. 문제 없습니다. 다른 샘플들도 그냥 즉석에서 제시한 거야. 뭐하긴 아직 일러. 현관에 지금 샘플 봉투가 도착했다니까 바로 공항으로 가. 예. 아니 저 오늘 당장 보내란 말입니까? 그거 정식으로 수속 절차 밟아서 보내려면 한 달이야. 제일 빠른 방법은 오늘 뜨는 비행기 아니야? 바이어보다 먼저 LA에 도착시키는 거지. 이거 완전히. 빨리.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럼. 그리고 아, 예. 가서 제일 마음 좋게 생긴 사람 잡는 거 잊지 마.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상하면은 또 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해.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701편 마음 좋게 생긴 사람, 도착하였습니다. 마음 좋게 생긴 사람. 대한항공 701편 그래. 저 사람. 대한항공 701 저 실례합니다. 저는 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명우라고 합니다. 이제 아주 급한 샘플이 있어서 가시는 길에 미안합니다. 부탁 좀 드렸습니다고요. 샘플이요? 예, 이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아주 중요한 샘플인데 이게 저 오늘 밤 안은 꼭 도착해야 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니 하라고 저기 전에 지난번에도 누가 이런 부탁을 해서 들어줬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알아요? 그쪽 세관 사람들이랑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세금을 내가 물었어요. 예, 이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샘플에다 미리 그 흠집을 내놨거든요. 이런 거 세금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지휘에서 목숨이 달린 거거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수다. 대한항공 724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수출만 잘 된다면 도와줘야지 어쩌겠어. 이리 주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착하시면 아마 지휘에서 지사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틀림없죠? 아유, 그럼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예. 저 다녀오시면 제가 사례 두둑히 해드리겠습니다. 젠장 이거 코앞에서 걸 게 뭐야? 이 사람이 뒤따라온 사람이 힘들게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요? 파출 들어갑시다. 죄송합니다. 한번 좀 봐주십시오.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 수출 계약 큰 건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한잔 한다는 게 그만 막차를 놓쳐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장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래서 좀 무역회사 다니시오? 예. 어때요? 수출은 잘 돼요? 아유 그럼요. 오늘도 200만 불어치나 계약을 따냈는데요. 얼른 가보시오. 수출 잘했다니까 봐주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예. 70대 초반에 저희 섬유 제품 수출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담당하는 사람들도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했고 또 그 당시 이제 주로 큰 바이어들이 홍콩이나 이런 데 구매선을 한국으로 막 옮길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가던 물건들이 그 고가품의 소량이 아니고 주로 중저가품의 대량 오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은 최소한도 몇백만 불, 어떤 경우는 몇천만 불 단위의 큰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필사적으로 그 바이어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특히 공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해줬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전부 이제 수출을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심지어는 바이어들이 머무는 호텔에 종업원들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 우리가 바이어를 데리고 우리 부산 공장에 갈 때 비행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김포에서 공항에 계신 분들이 우리 바이어다. 바이어를 모시고 공장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자리 내주시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서울에 유명한 그 유흥업소 무슨 지금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유흥업소에 계신 분들도 바이어한테는 진짜 정말 잘해줬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근근히 꾸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60년대 들어 무상 원조가 중단되면서 우린 자립 경제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수입을 줄이기 위해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느냐 아니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느냐. 우린 결국 수출을 선택했습니다. 자원, 자본, 기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수출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형태만 갖춘 초기의 무역 상사들에게 수출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수출해야 할지, 무역 상사의 조건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샘플의 개념조차 잘 몰랐습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 하나로 1962년에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설립되고 그 안에는 수출정보센터와 아이디어 뱅크 등 많은 기구들이 조직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물에 석회질이 많아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우리 물을 수출해 보면 어떨까요? 설악산 물을 퍼다 팔면 아마 인기가 대단할 겁니다. 의약품 담당 박준홍입니다. 전 아프리카를 우리의 화장품 시장으로 개척하면 어떨까 합니다. 며칠 전 아프리카 무역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곳 여성들도 얼굴에 크림을 바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우리 한국산 크림을 얼굴에 바르면 하얘지고 고와진다. 이렇게 광고만 잘해보십시오. 그 넓은 아프리카 시장이 전부 우리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저는 우리가 가을 되면은 잠깐. 의약품 담당. 아니 흑인이 하얀 크림 바른다고 해서 얼굴이 하얘집니까? 예? 아프리카 여성들이 얼굴 하얘지기 위해서 크림 바른다는 얘기 맞냐고요? 다음.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낙엽으로 쓸어버리는 은행잎을 서독에선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이참에 은행잎을 수출해보죠. 전국에 있는 은행나무가 바로 돈나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국내 소비가 너무 많아 수출 물량이 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담배. 우리 국민이 피는 이 담배의 길이를 10mm만 더 줄인다면 얼마나 많은 여변초를 수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400만 원어치입니다. 수출도 좋지만은 담배 길이까지 줄이는 건 너무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서민들이 피는 담배까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상류층이 피는 이 필터 담배, 이 필터 담배에 한해서 길이를 줄이자는 겁니다. 좀 있는 사람이 좀 덜 쓰고 수출을 돕는다면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세요. 생각해보면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다 아이디어입니다. 자기 분야에 한 가지 아이디어도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은 맹꽁이에요. 자기 일에 한번 미쳐보세요. 아이디어 없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일에 미치면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이 새로 수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 있는지 그걸 모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농촌에서도 예를 들면 달팽이를 키워서 수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수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의견이 제시됐고 또 심지어는 학교 다니는 그 학생 또 각계각층에서 이런 것을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 예를 들면 곱돌 그릇이니 또 이쑤시개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눈부신 저 국간설 태양도 바다 나가자 우리들도 수출 전선에 70년대 초반 당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섬유와 신발, 가발 제품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휩쓸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결과 1억 불 고지에 오른 지 불과 6년 만인 70년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던 10억 불 수출 고지를 돌파하게 됩니다. 좀 더 노력하자. 10억 불 다가온다. 지금도 상공부 한켠에 상징처럼 남아있는 이 거울. 이 거울은 기업,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10억 불 수출 목표를 향해 내닫던 시절 상공부 각 사무실마다 걸려있던 것입니다. 10억 불은 바로 우리가 수출국이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를 가늠짓는 가장 힘겨운 고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어렵다던 10억 불 고지를 점령한 순간 우리는 10년 안에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한다는 엄청난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결과였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수출해야 할지, 수출은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던 무역 상사들은 100억 불 수출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통령에서부터 국민학생에 이르는 온 국민의 강력하고도 애정어린 지원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3차 수출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수출 지원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 업자들은 무역 상사들이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 확대 회의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금융, 세제, 절차 등 수출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논의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상공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계에서 불황이 자꾸 다가오니까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모든 수출 지원 정책을 알맞게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장사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의 확대 회의가 끝나면 테이프에 녹음된 회의 내용은 그날 오후부터 전국을 돌며 각지의 기업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등 해외 현지 기업인들에게도 1년에 4번씩 소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출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확대 회의에서 결정된 수출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기업인 한 사람에 이르는 일사불란한 수출 지원 체계, 수출에 관한 한 안 된다, 못한다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 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 봐서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야.
이 회의라는 건 이건 뭐 안 되는 걸 여가서 이래 돼서 안 됐습니다 하는 그런 안 된 보고가 아닙니다.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 것이 무역 확대 회의지. 이렇게 경기가 나쁘니까 안 됐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하는 회의가 아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수출의 성과는 어땠고 잘못된 점은 어디 있었고 또 수출을 하겠다고 목표 달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 이게 안 됐으면 왜 안 됐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참 보고 드릴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한두 번 난 게 아닙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건 뭐인가 하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얼마나 큰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처의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물론 싸웁니다. 해볼 대로 해보고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마는 양 부처에 또는 관계부처가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도리 없이 수출진흥 확대회에 그 문제를 들고 올라가서 각각의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무부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합병법인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지 않으면 수출에 차질이 온다는 거 몰라서 이러십니까? 수출하는데 수출한답시고 맨날 이런 식으로 면세니 감세니 하면 그 세금은 대체 누가 충당을 합니까? 재정 투자는 뭘로 하고요? 우선 기업이 살아야 수출도 하고 수출을 해야 경제도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조건 재정 지원만 하면 수출 잘 된답니까? 품질 높여야지, 신용도 쌓아야지. 상공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돈 타령만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할 말로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이 무슨 상공부 뒤치다거리나 하는 데입니까? 아예 상공부 혼자 다 해먹지 그러십니까? 아니 뭐요? 이미 혜택 줄 만큼 줬고 더 이상 특전은 못 드립니다. 수출 지원을 삭감해야겠다 이겁니다. 뭐야? 수출 지원을 삭감해? 참나. 아니 도대체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 어떻게 내년도 수출 목표는 책정이 됐습니까? 수출 기동 타격 대작 할 일이 늘었구만. 예? 상공부에서 낸 안보다 2억 5천만 불 증액됐어. 네? 자, 지금부터 빨리 각 기업별, 품목별, 지역별로 수출 목표체 할당하도록 하지. 아니 어떻게 해마다 확대해만 올라갔다 하면 목표액이 높아져서 내려옵니까? 아 고고 마운틴. 무슨 소리야? 아 간신히 넘어나면 산, 넘어나면 또 산. 가도 산이란 뜻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김사무관 과천에는 공장 한 군데 좀 다녀오지. 과천요? 그건 뭐 좀 특이한 걸 수출해보겠다는 곳인가 본데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 아이 뭔데요? 쥐가죽. 네? 아니 대체 캐나다에 지모피 코트를 수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 벌써 3,000불 정식 오다까지 받고요. 또 신용장도 개설해 놨습니다. 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양 사람들은 쥐를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뭐 음흉하게 생긴 데다가 시구장 같은 더러운 거 있으면 산다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사실 이 쥐가죽이라는 게 말입니다. 예? 가공을 하고 염색을 잘 해놓게 되면 이 민가하고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캐나다 상인한테 샘플을 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한반도에 사는 이 민스크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쥐하고 민가하고 중간 동물이다 하고 말입니다. 가만. 민스크? 민스크라면 소련 무슨 도시 이름인데? 맞아요. 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갖다 붙일 이름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뭐 밍크하고도 가깝겠다. 또 소련 이름 냄새도 나겠다. 그래서 갖다 둘러붙였죠. 뭐. 그러니까 바이어로 새겼던 얘기는 보고서에서 빼야겠네요. 아이고.
머리를 짜서 지혜를 빼내라.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 땀이라도 빼라. 땀도 지혜도 안 나오면 고이 물러가라. 바로 그거야. 그 정도 정신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지금 당장 그 공장을 한번 가보자고. 아니, 지금 거기서 오는 길인데요.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밤낮 가려가면서 일했나? 그래가지고 언제 수출 목표 달성하겠나? 이지는 전라남도 완도지입니다. 해안가라서 먹이를 잘 먹어서인지 몸통도 아주 크고 또 털도 아주 길고 그 모피 제품을 만드는 데는 아주 제격입니다. 그리고 이 지는 대통령 각하 고향이신 경북 선산지입니다. 산골이라서 먹는 게 부실해서인지 몸통도 아주 작고 털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당장의 운전 자금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생각인데 뭔가? 현재 농수산부에 책정돼 있는 방서 자금 있지 않습니까? 쥐 잡는 날 쥐약 노는데 쓰는 자금 말인가? 예. 쥐 모피꽃을 수출하게 되면 쥐를 많이 수집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쥐가 줄게 될 겁니다. 쥐약을 놓아 잡으나 그렇게 잡으나 쥐가 죽는 건 마찬가지고 거기다 수출까지 도울 수 있으니 방서 자금을 쓸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농수산부 협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정부의 이러한 무제한적인 수출 지원에 힘입어 무역 상사들도 서서히 상품 개발, 시장 개척 등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당연히 일본 제품보다 싸야 한다는, 즉 한국산은 품질 낮은 싸구리란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물건 파는데 왜 꼭 일본 상사가 끼어야 합니까? 그만큼 우리 제품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바이어들은 일본 상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야 안심을 하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일본 상사한테 당하는 게 한두 건입니까? 툭하면 거액 커미션 요구하고 품질검사 빙자해서 메이커 괴롭히고. 맞습니다. 그 특별하게 기술 지발장의 상품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일본 상인들한테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시어지 로박을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요? 시어지 로박이라면 미쓰비시 미쓰이를 통해서 우리 물건을 사가는 미국 최대의 체인 스토어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죠. 여길 만일 우리가 직접 뚫을 수만 있다면 다른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시장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지사에 연락해서 당장 시작하죠. 일본 상사를 빼고 우리와 직거래를 하면은 양측 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Well, we have considered that before, but we still have questions about the quality of Korean-made products, the expected date of delivery, and so on. So we've concluded that it would be more profitable for us to deal through a Japanese trading company. 만일 저희가 시어지 로박의 품질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가능하겠습니까? I've always heard that Koreans like to talk about results first. Everything is always possible for them. It's always yes, yes, yes. 그래? 그래, 수고했어. 지금 시어주로 나가고 있는 제품 중에서 불량률이 얼마나 되나? 지난번 건 25%나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어주에 품질 검사 시설 도입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회사 사장 직속의 품질 검사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소. 그래서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품질 검사 부서에 검사를 받은 연후에 내보내도록 하겠소.
우리가 일본 상사를 제치고 시어지를 뚫느냐 못 뚫느냐 하는 것은 이윤을 좀 더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인체에 들어가는 바늘땀 수, 바느질 실의 굵기, 단축구멍을 박은 시롤의 수,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규격 놓고 따지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박음새만 보고도 몇 년 된 미싱인지를 알아맞추는 사람들이라고요. 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도 60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 공정이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되느냐,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가 바로 공정 하나하나를 맡은 여러분 손 하나하나에 달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몇 번 빤 거죠? 3번째입니다. 시어지의 규격 테스트를 받으려면 세탁기에 5번은 들어갔다 나와도 새 것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껏 3번째 이 모양으로 쭈그러 밤새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미싱 상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어지에 보낸 신상품 샘플 어떻게 됐나? 아슬아슬하게 불합격입니다. 아슬아슬해도 불합격은 불합격이야.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일본 상사 뛰어넘겠어? 아니 밖에서 컨테이너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건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전량 재작업해야겠습니다. 뭐요? 다른 줄 상태가 안 좋아서요. 아니 대체 장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납기일 못 지켜 신용 떨어지면 여기서 책임질 거예요? 납기일도 신용이지만 이 품질도 신용입니다. 다른 생산 모두 중단하고 전 생산 라인 가동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아니, 나야. 지난번 보내주셨던 샘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 그래. 합격이랍니다, 사장님. 시어지가 우리와 직거래를 하겠답니다. 그래? 수고 많았네. 수고 많았어. 수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973년 단일 상사론 처음으로 한일 합섬이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수출 전사란 이름 아래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던 당시 28만 여공들의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1억 불을 넘어서면서 온 국민이 감격에 젖었던 것이 불과 9년 전. 하지만 수출 하나에 기울인 그간의 노력으로 이제 마침내 단일 업체의 수출 규모가 1억 불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승승장구 급성장을 해나가던 무역 상사들은 커다란 시련기를 맞게 됩니다. 제1차 오일 쇼크의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한창 신나게 날아오던 수출 신용장은 뚝 끊기고 원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습니다. 오로지 수출 하나에 매달려 있던 우리에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침내 1975년 4월 한국의 종합무역상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종합무역상사의 탄생, 그것은 바로 무역의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한국 수출사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00억 불 수출의 전위부대로서 종합상사들은 거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출 상품들을 다양화시켜 나갔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 한국 종합상사맨들의 발길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집념 또한 대단해서 알래스카의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의 담요와 스웨터를 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80년도에 들어서는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의 기업들이 한국의 종합상사를 배우기 위해 대거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종합상사들이 수출 견인차로서의 제 몫을 다할 때까지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기가 불황에 빠졌을 때 한국의 종합상사들이 선택한 것 중 하나는 전 세계 달러가 흘러드는 중동으로 달려가 그곳에 선박과 건축자재, 기계 등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화공업으로 전환되고 있던 산업 구조를 활용해 중화공 제품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위기는 우리에게 중동이란 새로운 시장을 부각시켰습니다. 40~50도의 폭염이 내려쬐는 열사의 땅에서 우리의 수많은 아버지와 남편들은 마치 한이 맺힌 듯 열심히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우린 중동 특수란 새로운 기회로 극복한 것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미수교국 시장을 뚫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예외 없이 한국 종합상사맨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국빈 대접 제대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조짐이 좋은데요? 아이고, 괜히 겁먹었네. 그래도 이 수단은 친북한 성향이 강한 곳이니까 고견이 신경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무슨 그 청소년 회관인가 뭔가 짓는다고 이 북한 건설단이 와 있는 모양이던데. 아, 예. 그나저나 이 사우나 안에서 이거 찜질하는 기분이구만. 그래도 명색이 국빈인데 이거 훌떡 벗어 생길 수도 없고 말이야. 지금 기온이 자그마치 45도랍니다. 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이 수단 날씨는 겨울에는 덥고 봄, 가을은 대단히 덥고 이 여름에는 지독히 덥다. 그나저나 누메리 대통령은 언제쯤 만나게 되는 거죠? 아휴, 이거 옷 갈아입은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냥 걸레 냄새 푹푹 나는 것만. 근데 그나저나 이 대통령 만나는 건 둘째치고 이거 어떻게 나흘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혹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왠지 불안한데요. 마지못해서 입국은 허락했는데 막상 일을 처리하자니 북한 측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겁주고 그러지 마. 그래서라도 요즘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 쫓아내려고 그 침대 밑에다가 전갈을 깔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소문도 온다는데. 아휴, 애초에 이런 데 오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아휴, 짜증나.
됐습니다. 수산 장관 3명이 우리 측을 만나겠다고 했답니다. 아니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죠? 저쪽에서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군. 대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일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무슨 일이 터졌어요? 저 사람들 니메리 대통령의 밀명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왜? 밀명? 무슨 수를 써서든지 구실을 붙여서 우리를 쫓아내라는 밀명을요. 아마 북한 측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죠? 어차피 빼든 가랴. 장사를 하러 왔으면 판이라도 보일봐야지. 저희는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기술도 가르쳐드리고요. In my country, there are many senior engineers from North Korea, and we are in trade with China.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us to deal with countries that are hostile to China. 지금 중동에서는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남한과 북한 양쪽과 교역하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단의 원면을 수입을 하고 홍해 연변의 휴양지 시설, 그리고 방직 공장, 그리고 철도 시설 건설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Is that possible with your know-how? 물론입니다. 자, 우선 좀 앉으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세계 각지에 수출하고 있는 프린트 시설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 수교 관계를 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이 모든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Bukra. 아니 잠깐만. 이거 상대방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보따리부터 먼저 내놓은 꼴이 됐군요. 하지만 손해 볼 건 없지 않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기회가 있겠죠. 어느 세월에. 자, 그만들 하고 자, 첫 수도 하자. 예. 지금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했답니다. 저 수단 대통령이 한국하고 정식으로 영상관계를 수립하겠다고 했대요. 당시 이제 해외 시찰을 나가 보면은 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이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도 우리나라 종합상사 지사들이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그 아주 깊은 오지 같은 데 가면 1인 지사, 2인 지사가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서도 우리 세일스맨들이 밤낮없이 현지 바이어와 접촉하면서 눈물겨운 세일스를 했죠. 그런 종합상사가 우리나라 수출에 그 큰 구심적 역할을 하고 국민이나 정부의 그 애정을 수출 쪽으로 집중시켜서 수출 대국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상사 자격 제도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사끼리 지나치게 과당 경쟁을 벌이고 해외에서는 우리 상사끼리 바이어를 뺏는 그런 공방정도 벌려졌고 또 국내에서는 그 중소기업의 수출을 사들인다든지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과정에 또 과당 경쟁을 해서 서로 뺏기는 그런 추태도 벌어졌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그 불실 중소기업을 몽땅 인수해서 종합상사가 문어발 경영 체제로 바뀌는 이런 부작용도 나왔을 뿐만 아니고 또 상타기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선수금을 실질적으로 매입한다든지 해서 아주 그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수출 드라이버 정책이 국정의 제1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시절의 그 수출 분위기를 크게 북돋우는 역할을 한 것은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겠고, 과당 경쟁이라든지 실속 없는 수출 외형 경쟁한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전략을 바꿔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먹구름이 거치고 75년 후반기부터 세계 경기는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의 종합상사들 역시 단군 이래 최고의 호경기를 맞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지사에선 굵직한 수출 계약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수출액은 급신장했습니다. 이날 수출 실적 1위를 차지한 현대조선에 6억 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등 모두 858명의 수출 유공자와 단체를 표창했습니다. 1억 달러 이상 실적을 올려 억불탑을 받은 업체만 해도 12이나 됩니다. 백억 불 수출 달성으로 우린 마침내 수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 무역상사매는 100억 불 수출 달성으로 인한 변화를 다음과 같은 얘기로 표현했습니다. 예전엔 한국 여권을 들고 해외를 나가면 호텔비를 3일에 한 번씩 꼭 계산해야 했다. 그만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의 이미지를 싣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후 사전 계산을 요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것은 바로 해외 시장에서의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수출 활동이 이제까지처럼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급부상하기 시작한 한국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경계를 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통상 마찰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미 수출이 종료된 겁니다.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25불짜리가 4,000원씩. 저 하나 사는 자리 요구하는 길입니다. 저 콜라가 4,000원. 한셀 67%.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덤핑 판정을 받은 우리 앨범 업계를 돕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앨범 사주기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의 상품이 나타나서 트랜지스터 시장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노동력이 일본보다 싸기 때문이죠. 라디오 시계도 그렇고 아주 작은 소형 TV도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흑백 TV의 대부분은 한국과 대만 제품입니다. 칼라 TV, 여기가 현재 경쟁 구역인데 13인치 TV는 한미 간의 통상 마찰은 83년 5월 미국의 가전업계가 한국의 칼라 TV를 덤핑 혐의로 제소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약 200만 대의 칼라 TV를 미국 시장에 쏟아붓고 있었던 우리 기업들에게 이 사건은 수출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I mean, how is it that the TV cabinet price is $10 for the domestic market? And the price for export is only 1/10 of that.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출용은 틀에만 넣으면 만개든 신방개든 찍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요. 하지만 내수용은 목재입니다. 나무 재단하고 깎아내고 그 비용은 계산 안 합니까? 덤핑 법상으로도 그런 차이는 인정해 주게끔 되지 않습니까? How much advertising cost have you spent on print media to date? 광고비 자료는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What I want to know is not the budget. I want to know the total amount of advertisements that were on TV last year. You will count the measures and provide me a report in the morning. 아니 그걸 무슨 수로 다 사로재서 면적을 계산합니까? Don't you think your research has to be accurate to turn in an accurate report? If you don't turn in your report by tomorrow morning, we'll have to make a decision in our advantage. 아, 미치겠군. What?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조기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 그랬다가 긁어부스럼이라고 판정률이 더 높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판정률이 좀 낮게 나왔다고 뒷심지고 계실 겁니까? 자자 가만. 이건 누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높은 관세를 물면서 우리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요. 경쟁도 좋지만은 혼자 빠져나갈 궁리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전자업계 전체에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가전 3사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영업 비밀이 새 나간다는 이유로 단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합을 시켜가지고 변호사를 한 사람 고용을 해가지고 회계도 같은 회계사도 한 사람 고용을 하자 했는데 기업들이 그것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높은 판정률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소위 저가로 수출만 하면은 된다 이런 생각했던 그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내 가격보다도 더 낮게 팔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전체 업계에 지금 확산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훈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민사 사건으로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정부의 통상 그 교섭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민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았고요. 업계 간의 그러한 마찰이 결국에는 자기네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전부 다가 그 손해가 온다 하는 것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 뒤에 철강 문제라든지 또는 그 반도체 문제의 경우에는 업계 간의 그 협조 무드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덤핑 제소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피해 입는 그런 것은 많이 줄어졌지 않느냐 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수출을 시작한 지 불과 30여 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한국은 마침내 수출 선진국의 문턱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기는 좀채로 쉽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졌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밖으로는 무한 경쟁의 냉혹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지 않으면 영원히 꼴찌로 남을 수밖에 없는 무역전쟁. 하지만 그 힘겨운 고비들을 하나씩 넘으면서 이제 우린 마침내 수출 1000억 불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됐던 수출 전선 25시의 눈물겨운 전리품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린 신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신화는 그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흑자의 기쁨에 너무 오래 취해 있던 동안 무역 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근로자들의 의욕과 기업가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품질은 바이어들이 원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가격은 후발 공업국들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 신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물론 시대는 변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수출 신화를 가능케 했던 무역 환경 요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아무것도 없었던 수출 불모지에서 수출 신화를 만들어냈던 우리의 숨겨진 힘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수출 신화의 성패는 바로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힘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